네, 안녕하세요. 급한회장입니다. 모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긴 했어요. 계속 여기에 저항을 뚫지 못하고 조정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, 일단 우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 지지선을 지키고 있어서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어쨌든 뭐 이런 움직임들이 차트상에서는 좀 전혀 문제없는 조정이긴 한데, 사실 여기를 깨지고 하면은 이런 데나 또 이런 데가 또 열리게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92,000, 9만, 88,000 뭐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건데,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이 조정 자체를 좀 길게 가져가고, 그러니까 조정의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, 그 다음에 조정의 가격, 이거를 조정까지도 길게 가져가면 결국 이 구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금 위로 올릴 때는 좀 긍정적인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데, 근데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언제 이 도미가 꺾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도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라는 게 자꾸 강조드리는 게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현금 비중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, 나머지를 천천히 모은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이런 상황이 와도 사실은 지나고 보면 다 기회인데, 다만 이제 기회인 걸 알아도 여기서 잡냐, 뭐 여기서 잡냐 이런 건 다 다르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뭐 지나고 나면 기회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잡았던 사람과 여기서 잡았던 사람은 또 다르니까, 그래서 천천히 매집한다고 하면 평단이 그래도 한 이 정도는 맞춰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12월은 제가 솔라나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알트들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2월 말에. 근데 좀 생각보다 항상 타이밍이 빨라서 이번에 기대감을 주면서 그 속이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언제냐면 이때도 마찬가지죠. 원래 반감기 이전에 신고점을 찍은 경우가 없어서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빠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또 지나고 보면은 이런 게 나오면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고 또 포기할 때쯤 되니까 이렇게 올려주고.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천천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기간만큼의 기간 조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올려준 거에 대한 조정을 이렇게 갖추고, 그 이후에 올릴 때는 또 자리를 안 주고, 이번에는 그때 도미넌스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특정 구간을 찍고 내려가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. 그때가 되면 또 굉장히 또 크게 오겠죠. 왜냐면 이게 또 긍정적인 게 뭐냐면, 우리가 항상 그 비트코인의 죄송합니다. 사이클의 고점, 알트코인의 마지막 고점 부근에서는 도미넌스가 항상 다 여기서 형성이 됐는데, 이번에는 여기보다 좀 더 높게 뭐 이런 데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나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다 엄청 크게 내려가는 건 맞는데,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총이죠. 우리가 알트 시총을 볼 때 보통 토탈 3를 보잖아요. 근데 우리는 이제 이전에 도미넌스가 40%나 30% 후반일 때는 다 이런 시총이었는데, 그죠? 이런 시총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데도 우리가 도미넌스가 58%라는 거죠. 그죠? 그러면 이게 어쨌든 뭐 조정이 되고 뭐하건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건데, 이거 다음에 갈 때는 이게 시작 지점이 58이 될지 60이 될지 뭐 62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40%대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얼마나 더 올라야 되는가, 이만큼의 알트장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오를 때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알트장이다 하면서 신규들 들어오고 막 기존에 있던 사람들 돈 입금하려고 하고 코인 관심 갖고 그랬는데, 여기서 이렇게 되돌림이 왔고 뭐 더 되돌림이 올 수도 있지만요, 어쨌든 그 지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미넌스가 일정 부분 유지가 된다는 건 시작점이 여기냐 다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니까,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좀 되게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여러분들한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. 그래서 좀 천천히 모아가자, 그런 생각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때도 너무 이제 들뜨지 마라 했던 이유가, 이런 거 한번 나오면 또 시장에 투심이 죽거든요.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올릴 때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될 거냐면 겁을 먹을 거예요. 또 그때가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빠르면 저는 1월에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1월 초나 정도 돼도. 그래서 일단 12월 말에는 좀 우리가 천천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게 시장 자체가 바뀌진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좀 아쉽긴 해요. 그래서 12월 산타랠리를 좀 기대하긴 했는데 너무 빨리 올라주고 그만큼 내려주기 때문에 좀 밸런스를 맞췄다라고 볼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월봉의 관점인데요.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때 모양과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음봉이 마감되면 차라리 이렇게 마감되는 게 요거보단 더 나아요. 왜냐면 항상 이 상승장에서는 고점을 찍을 때 보시면 사이클을 보면 연속으로 6개월, 둘, 넷, 여섯 혹은 여기선 7개월
이렇게 하면 고점이 나와요, 시장에서. 그래서 오히려 중간중간 2017년처럼 이런 뭐 도지형 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음봉을 하나 띄워주면 그 다음에 양봉을 연속으로 띄울 기간을 버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여기서 어차피 뭐 조정으로 마감이 될 거면 음봉 마감 해줘도 뭐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여기가 이제 76이고 여기는 이제 75고 여기는 이제 75니까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 뜰 수 있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한데 이게 좀 우려스러운 점이죠. 왜냐면 이때도 이렇게 하락 다이버가 뜨고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이때처럼 큰 폭의 다이버전스가 뜨진 않아서 그런 건 좀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거를 이제 어쨌든 그 RSI를 살짝 높이는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어요. 여기가 75.75잖아요. 여긴 75.10이니까 한 75.8 정도까지만 되게끔 해서 음봉이 뜨면 좋겠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겠죠. 아무래도. 그럼 이제 양봉을 떠야 된다는 소리인데 만약에 양봉으로 마감된다라고 하면 벌써 4개월이 양봉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나 뭐 2개월 정도를 더 가면 비트가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1월에서 2월 정도까지가 장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좀 안 좋거나 아니면 3월에 알트장이 온 다음에 끝나거나 뭐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. 근데 이건 아직까지 뭐 결정난 건 없으니까 조금 우리가 기다려 보도록 하고 다만 이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월봉이 마감이 되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원칙 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드리는 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뭐 항상 상승장이 온다 뭐 한다 해도 예외의 경우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걸 생각해야 이런 게 나왔을 때도 피해를 덜 볼 수 있고 이런 게 나왔을 때도 피해를 덜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 리스크 관리 얘기는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것만 잘 하셨다면 지금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면 그럼 이제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면서 이제 멘탈이 또 흔들흔들 거릴 거예요 또 이때가 그죠? 그러면서 왜냐면 김프도 딱 맞춰지고 있는 게 점점 보이거든요. 어쨌든 4%대 5%대까지 갔다가 2%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뭐 역프까지 가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이 정도면 정리가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겠죠.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비트의 김치 프리미엄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이런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. 여기 어쨌든 이게 반등을 주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역프로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이 지점이 이제 김프의 저점이 되겠죠.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. 나중에 상승장이 온다면. 그래서 김프가 이제 나중에 돼서라도 또 많이 낄 거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.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이 좀 나중에 되면 한국 투자자들이 좀 얼마나 손해를 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리스크 관리도 나름 했고 그리고 투자하는 시기도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익절을 하겠지만 근데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이죠. 이 환율은 제가 정말 방송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고 이 신고점이 아니고 요때 고점을 뚫고 가면 그때부터는 좀 쉽지 않다.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요한 구간을 뚫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확 오르는 구간들이 생겨요.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는 코인으로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름 코인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 기반에 연동되는 그게 많잖아요. 그래서 내가 코인을 투자하면 자동으로 이 원화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여러분들은 그래도 투자를 잘하고 계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그냥 단기적으로 이 코인 장세가 조금 어려운 것 뿐이라 이것만 잘 마무리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때도 보시면 이런 과정들을 있고 난 다음에 고점 대비 30%가 떨어졌었거든요. 이때는 이게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데 알트장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이때쯤 들어오자마자 그 이후에 요 과정들을 거치고 부처비를 맞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남들이 결국 뭐 끝났다라고 하던가 뭐 이런 상황이 될 때가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오히려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떨어질 때 사는 게 낫다. 근데 이게 뭐 시즌 종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저는 종료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하는 쪽이라 시즌 종료면 떨어질 때 사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 아직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부분이라던가 월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현금 비중을 항상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중도 어느 정도 지켜주시면서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멘탈 잡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. 제가 해외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연말에는 항상 제가 그 일정이 있어요. 해도 저는 또 신년 이런 것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항상 해를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당분간 좀 영상이 불규칙적일 거예요. 한 1월 초까지
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영상 계속 올리는 쪽으로는 할 건데 다만 여러분들이 좀 보기 불편한 해상도라던가 아니면 뭐 마이크 세팅이라던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. 하지만 어쨌든 눈에 잘 보이고 뭐하고는 부가적인 정보 전달이 더 일단 코인은 중요하니까 그런 쪽으로는 최대한 제가 밀리지 않도록 시간을 내서 계속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저 진짜 해외 가서도 영상 맨날 찍은 거 아시죠?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근데 또 멤버십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요. 좀 귀신같이 어제 떨어질 때가 제 비행기 타고 올 때였어요. 그래서 이거 귀국빔이다. 그냥 어디 이게 해외여행 다시 갔다 오면 안 되냐 뭐 그랬는데 국내 여행도 그게 좀 작용을 하길 뭐 여행 그렇죠 그렇게 작용을 하길 하면서 12월 연말까지는 1월 초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끝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알트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포기하지 말고 떠날 거면 항상 오늘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입니다. 떠나기에는. 근데 떠나지 않겠다면 항상 멘탈 잡으시고 좀 조금 평소보단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알트들 보면은 이 신규 코인들 말고는 딱히 뭐가 없어요. 제가 그것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게 어쨌든 그 비트가 안정세가 돼야 돼요. 그러면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뭐 이런 애들도 채권을 신청하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애들을 따라서 기업이 할 거고 이더리움도 지금 뭐 항상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다음에 1분기 강하다고 그러니까 내년 초반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. 1월부터 2월 정도까지가.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오늘의 기억, 요즘에 그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기억들을 자양분을 삼아서 그때 가서는 무조건 익절을 하는 걸로. 그래서 항상 원칙을 지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.